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타나는 어떤 불황들, 경기 사이클의 하락, 침체는 사이클이 아니다. 사이클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거다.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사이클은 이 하락 사이클은 길게 갈 수밖에 없다. 자, 그걸 요즘 계속 얘기하고 큰 틀을 얘기했죠. 저출산 고령화, 그죠? 인구 감소,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구경제는 중국이 이미 쫓아와서 우리를 제껴버렸고, 그죠? 신경제는 밑에서 일본, 밑에서 중국, 그리고 또 일본이 치고 나가고, 미국이 치고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좁아졌다. 그게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치명타를 먹은 게 삼성전자다. 그죠?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는 국영제다. 그죠? AI 반도체, HBM 반도체를 못 만들어냈다. 그죠? 여론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경기 불황은 사이클의 불황이 아니라 국영제의 쇠퇴에 따른 구조적 불황이다. 그리고 플러스 더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갈 때는 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인구마저도 줄고 있다. 그죠? 인구마저도 줄고 있다.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구의 힘이었어요. 생산 인구의 힘, 저가 노동력의 힘이었어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 중공업, 제철, 화학, 다 인구의 저가 노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저렴한 노동력, 노동임금, 그리고 저렴한, 이 지대, 땅값. 옛날엔 쌌으니까 지방 같은데. 요즘 지방 같은 데도 요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지방에다가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방에 땅값, 지금 울산에다 땅값 공장 지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포항에다가 지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는 수 없이 더 외진데로 가잖아요. 지금은 좀 서산도 많이 올랐지만 서산으로도 가고 포철 같은 경우는 광양으로도 가고, 그죠? 그것도 안 되면 매립을 하고, 그 땅값도 비싸죠, 임금도 비싸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해외로 나갔다, 그죠? 지금도 나가고 예전도 나가고 그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내수의 낙수 효과가 없었다. 그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다, 그죠? 여기까지 얘기했고 하나 좀 더 복습을 하자면 2015년 이후로 15년 13년 그 정도 이후로 자산의 격차가 커졌다. 그죠? 그때 이전에 많은 소득을 가지고 좋은 자산을 많이 산 사람들은 떼부자가 됐고, 그죠? 떼부자가 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소득은 줄어드는데, 그죠? 나이가 드니까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자산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 격차가 지금 양극화로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또 좋은 입지에서 살면서, 좋은 강남에 살면서, 또 자기 자식들한테 또 집을 좋은 거 사주고 그러면서 대물림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치적인 시스템이 들어가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그죠? 보이세를 올려준다든지, 그죠? 종부세를 더 올린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위야무야 됐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위야무야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구조적 불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커다란 그 트렌드를 봤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업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삼성전자를 봤어요, 어제. 삼성전자에서 어닝 쇼크가 왔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미래는 암울하다. 거기까지 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미들은 막 빚내서 사고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13조인가? 그렇게 샀다고 그래요.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여러분들 여윳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13조 샀어요. 그거 어떡할 거야, 나중에 5만원 가면 평균 매매 가격이 7만원이래요.
그러면 그 7만 원이 5만 원 가면 어떡하고 5만 원에 3만 원 가면 어떨 거야? 그거 5만 원 가면 1차 손절매 나오고요. 개인들. 왜냐면 5만 원 가면 그거 주식이 바닥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때 되면요. 개인들이 만약에 5만 원 가면 더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때 되면 삼성전자 끝났다고 다 집어 던진다니까. 그럼 반토막에 다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5만 원, 3만 원 가잖아요. 그럼 또 손절매 안 되니까 끝났다고 그때 반등하겠죠. 그죠? 그때 반등이 크게 나오겠죠. 예, 이런 인텔이 그랬어요. 예,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텔이 그랬어요. 인텔의 모습을 보면 그랬어요. 자, 삼성전자 워닝쇼크 호프풍에 이어 이 증권사들이 이제는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아니까 이제 리포트를 조금 솔직하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응? 이 사람들은 증권사 이 애널리스트들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죠? 뭐, 잘 나갈 땐 절대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나쁜 얘기 안 해요. 뭐,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때는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뭐 과장을 한다든지. 자, 상장사의 실적 전망을 하향했다. 전업 19개 업종 중에 13개의 업종을 실적이 낮춰진다.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낮춰질 거라는 건 언제 어떻게 얼마까지 낮춰질 줄 모르잖아요. 그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지수도 높아요. 떨어지질 않았어요. 2600이잖아요. 그죠?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2300 갈지, 200 갈지, 뭐 2100 갈지 모르는 거야. 그죠?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어떤 뭐 유명한 저기는 뭐죠? 저기 유명한 유튜브는 증권 전문가도 아닌데 막 삼성전자를 사라는 거야. 아니, 지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주식 얘기하면 안 돼요. 뭘 살령 올라간다고 해도 주식을 사라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또 그분 얘기 듣고 막 살면 안 되니까 제가 높아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날 업종이 화학업종이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화학업종을 누누이 얘기했죠. 그죠? 누누이 얘기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구경제의 표본이다. 화학업종. 자,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국이 옛날에 막 급도로 성장할 때는 공장을 안 졌어. 못 졌어. 자기들이 쓰는 것보다 더 생산을 못하니까 우리에게서 수입을 해갔죠. 근데 자기들이 공장을 다 졌어, 이제. 지금까 이제 공급광이 나오죠. 오히려 우리한테 팔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안 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지금 계속 적자로 가고 적자폭이 넓어지고 이익은 감소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석유화학 업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을 팔아야죠. 그래서 팔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만 그 지방에 많은 석유화학 공장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없잖아요. 경기도에 없잖아요. 경기도에 석유화학 공장이 있어요? 못 져요. 다 지방에 있잖아요. 그럼 지방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 따르면은 세계 석유화학 산업은 2001년 1월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0%씩 성장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떼돈을 벌었던 거야. 그런데 3, 4년 전부터 중국의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었고 팔 곳을 잃은 중국 기업들이 수출에 나섰다. 뭐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중국 경기도 꼬꾸라졌고 중국의 화학 공장도 많아졌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범용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는 거야. 뭐 구체적으로 뭐가 폭락한다라는 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지난달 보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보니까 2년간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였대요. 2년간 1조 원이 넘는데 롯데케미칼도 1분기에도 1353억 적자. 여러분 요즘 롯데가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뭐 롯데가 사실 요즘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죠? 롯데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유통. 그죠? 유통인데 유통 요즘 힘을 못 쓰잖아요. 인터넷 기업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롯데온이라는 인터넷 기업도 힘을 못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면세점도 손을 못 쓰고, 그 다음에 롯데건설은 뭐 PF 너무 많이 몰렸다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죠? 요즘 그래가지고 요즘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용하는 걸 봐줬잖아요. 만약에 그거 안 해줬으면은 롯데건설에서 전 마곡 그 르네스트인가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 그거 잔금 못 치렀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잔금 못 치렀어요. 그러면 롯데건설도 위험할 수 있었어요. 이 정부가 도와준 거야. 롯데가 지금 케미칼 안 되죠? 건설 그러고 있죠? 저거 죽 쓰고 있죠? 아까 말한 저기 유통. 그러니까 롯데 지주회사가 주가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롯데 하면은 정말 알짜 기업 중에 알짜예요. 배당도 잘 주고. 자, 그런 기업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구경제의 기업들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거 롯데에서 구조조정 안 하겠어요? 구조조정 하겠죠. 그죠? 롯데원도 구조조정하고, 롯데마트도 사업이 안 되는 영업장은 다 폐쇄하고, 그죠? 그러면서 구조조정 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뭐 나중에 이제 올해 말 정도 돼서 이 통계가 나오겠지만 이 구조조정 명태 뭐 이 사업장 폐쇄로 엄청난 실업자들이 나올 것 같아. 그죠? 걱정이죠. 자, 그래서 이 신용 보증회사들은 LG화학, 하나솔루션, KPIC 글로벌 다 이게 화학회사인가 보죠. 효성화학, 그죠? 신용 등급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 화학 공장은 다 지방에 있다. 그죠? 지방에 있는 공장들은 문을 닫게 생겼다. 그죠? 자, 그런 지역의 집들은 폭락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공장 폐쇄하면 뭐겠어요? 그냥 구조조정 해야죠. 그죠? 그래서 LG화학 그 사업본부장은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장기 가동 중지, 사업은 철수, 지분 매각, 뭐 이거 뭐 판단 거죠.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뭐 통폐합을 하겠죠. 그래서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 그죠? 인력 재배치가 뭐예요?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우리 사회가 여러분 AI 반도체, 그다음에 구경제의 세태 급격한 변화에 들어갔어요. 제가 요즘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죠? 이런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추적해 나가야 된다. 제 방송의 메인 테마예요, 이게. 이런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되는가, 파헤쳐 나가야 되는가. 저는 IMF 때 이후부터 뭐 이렇게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그 의욕을 느껴요. 자, LG 화학은 비주력 산업을 정리하겠다. 그죠? 예. 자, 보세요. 비주력 LG 화학도 공장이 여러 군데 있겠죠? 자, 보세요, 이거. 전북 익산에 소유한 노후화된 소규모 양극재 생산시설 부지를 매각. 자, 뭐, 전북 익산에 뭐 이게 공장이 돌아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익산에 공장을 철회한다. 그러면 익산이라는 도시에 어떤 고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진단산업부를 1,500억에 정리했다. 그럼 생명과학, 여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또 구조조정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